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브랜드들이 과연 스포츠 브랜드인가? 아니다. 패션 브랜드인가? 이게 되게 답변하기가 좀 애매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케어 솔루션 민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민트 멤버스 주식회사의 장고든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 LA에서 유학을 했었어요. 외국계 회계법인에서 전략 컨설턴트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취미가 이제 한정판 스니커즈, 나이키, 범고래 덩크라든지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이제 수프림 같은 이런 한정판 제품들을 사다 모으는 게 이제 취미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런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관리를 아무데나 맡기기가 좀 되게 애매하잖아요. 어려운데 그것을 맡길 곳이 어디 좀 마땅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한번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소위 말하는 이제 대장급이라고 하죠. 이제 한때는 데리 로렌소가 이끄는 피어로우갓이 엄청 유행을 했을 때가 있었고, 한때는 뎀나 바잘리아가 이끌었었던 베트멍을 시작으로 이제 발렌시아가로 이제 계속 번져 나갔었는데, 요즘 트렌드를 보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살짝 춘추전국 시대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영향이 아무래도 코로나가 조금 장기화되면서 패션 스튜디오도 결국에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예 멈췄거든요. 근데 그 산업 자체가 조금 많이 이제 쇠퇴를 했고, 트렌드보다는 좀 자유도가 엄청 높아진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아날로그한 것보다는 온라인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온라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중고 플랫폼들이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된 상태고요. 요즘은 경기도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중고 제품 쪽에 좀 시선이 많이 돌아가고 있어서 사람들이 요즘 활용하는 플랫폼들은 친숙한 게 이제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이쪽 세 개사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옛날부터 따져보면 사실 전당포가 가장 이제 전신이라고 봐야 하고요. 전당포 중에서 이제 좀 기왕이면 명품 제품들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보겠다라고 시작했었던 곳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구스, 고이비토 이런 쪽입니다. 근데 이쪽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베이스로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2세대로 이제 나왔었던 게 흔히들 아는 이제 필웨이라든지 머스팁, 트렌비 이쪽도 사실 요즘 중고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고 사업 전략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그런 패션 플랫폼들이 승산이 좀 있지 않을까. 신상품 기준이면은 가격 경쟁력이 좋은 에이블리라든지 무신사 쪽이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고가 제품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세컨핸드랑 유사한 양상으로 흘러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왕이면 새 제품을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이 새 제품이 아니라 중고 제품을 거치는 순간 브랜드로 찾아갔을 때 이 제품을 이제 다시 복원하거나 수선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심지어 이거는 이제 새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병행 수입이나 직구 제품들도 정식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수선이라든지 세탁해 줄 수 없다, 이런 경우들이 허다한데, 그러면은 브랜드가 아니라 동네 세탁소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인간의 심리상 저기가 최고의 수선집이라고 할지언정 만든 제조사, 예를 들면 뉴발란스 신발을 샀는데 AS를 그 세탁이나 수선 장인한테 가는 것보다 뉴발란스에 맡기는 게 조금 더 사람이 더 믿음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만든 애들이 제일 잘 복원할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그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세탁 수선을 솔직히 말하면 해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해줬을 경우 자기네들이 비용을 처리를 해야 되고, 유상으로 했을 경우에도 사실상 자기네들이 돈을 버는 구조는 아닌 거거든요. 어디까지나 고객 관리의 영역이죠. 브랜드들 차원에서 가장 고민은 CS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하자가 생겼다. 그럼 고객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찾아올 거고요. 그리고 내지는 내가 망가뜨린 거 맞는데 그래도 믿을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고치러 왔다라고 하는데 그냥 돌아가라,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내지는 직구 제품이라서 영수증이 없어가지고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엔 고객이 불만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왜 이게 문제인지 판정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책임 관련된 것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예 저희가 깔끔하게 좀 해소를 해주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세탁수선 외주만 생각을 하다가 상담도 너네가 해줘, 접수도 너네가 해줘, 이게 고객 과실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제품의 하자인 건지 판별을 해줘.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고, 물류 같은 경우도 리드타임 줄이기 위해서 빨리 받아서 하고 고객한테 바로 직반송을 해줘. 이 과정이 디지털화까지 더 돼 있다? 그럼 금상첨화지 라는 그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판매에 집중할게, 뒷단에 일어나는 일은 너네가 알아서 해주라 라는 스탠스로 변한 고객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2B 쪽으로 방향을 좀 많이 틀었습니다. 다만 실제 세탁수선이 서비스가 일어나지 않아도 고객들은 이제 계속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혹시 수선이 되냐? 세탁이 되냐? 그다음에 하자 제품인 것 같다, 교환을 해달라, 환불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담이라든지 접수 같은 걸 도와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독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다 일어나는 그 상담
양이라든지 아니면 세탁수선 규모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뭐 라이트 버전, 스탠다드 버전, 뭐 내지는 규모가 너무 큰 경우에는 별도 계약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진 구독료를 월마다 이제 지불하는 방식의 BM. 그리고 저희는 현재 이제 사진을 업로드를 하면은 그 사진에서 신제품과 이제 지금 현재 망가진 제품의 차이점을 찾아서 오점 같은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한다든지 AI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수선 가야 됩니다. 도색하면 돼요. 세탁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이제 대응해 줄 수 있도록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세탁 수선 산업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되게 빠르게 좀 선도하면서 플랫폼 시장이라든지 스타트업 시장에 이렇게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흔히들 이렇게 아시는 세탁특공대 런드리고가 이런 케이스고, 그 전신을 이제 이끌었었던 프랜차이즈화 세탁소는 이제 크린토피아가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전히 아무리 플랫폼이라든지 기업형 세탁수선실이 많아도 여전히 95%는 개인 사업자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특공대 런드리고가 온라인 디지털화를 지향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또 여전히 마켓시어에서 봤을 때는 95%는 오프라인 중심이에요. 패러다임의 전환은 시작됐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번지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좀 변환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탁수선에 집중을, 소위 말하는 관리에 집중을 하고 있는 저희가 스포츠에 더 어떻게 보면 좀 집착을 하는 이유는 하이비스트라든지 유명 패션 매거진 같은 데서 보면은 패션 브랜드들 그 랭킹이 나오는데 압도적 1등을 항상 차지하는 브랜드들은 대부분 스포츠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라든지, 심지어 그 명품조차도 나이키랑 협업을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패션에만 있겠다라는 게 시대를 역행하는 생각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스포츠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스포츠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마모라든지 뭐 이런 거칠게 다루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 관리 수요가 더 많이 생깁니다. 리텐션도 좋고요. 그래서 저희는 스포츠를 좀 되게 양질의 산업군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패션 브랜드 랭킹, 그 브랜드 랭킹에서 왜 나이키랑 아디다스가 1, 2등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브랜드들이 과연 스포츠 브랜드인가? 아니다. 패션 브랜드인가? 이게 되게 답변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스포츠라는 게 애당초 이 옷들이라든지 뭐 장비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몸에 장착을 하고 입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패션이거든요. 되게 넓은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랑 패션 유통사 쪽, 그다음 스포츠 업계 쪽이랑 계속 협업해 나가고 싶고, 결국엔 사실 사람들이 민트하우스를 몰라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내 기업을 알아줬으면 하는 게 또 스타트업 대표들의 마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쪽보다는 더 집중하는 게 민트하우스는 몰라도 되는데 민트하우스를 쓰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세탁수선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고, 브랜드들을 찾아갔을 때 이전에 그 답답했었던 플로우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시대를 저희가 좀 가져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